안녕하세요. 남성복 기능사 필기 기출 예상 문제 5회 2025년 출제 기준 반영. 인조 섬유의 대표적인 종류는 무엇인가? 면, 울, 나일론, 리넨. 인조 섬유의 대표적인 종류는 무엇인가? 3번 나일론이요. 인조 섬유. 나일론 정답입니다. 인조 섬유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섬유로 나일론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면, 울, 린넨은 모두 천연 섬유에 해당돼요. 천연 섬유. 섬유의 폭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무엇인가? 단위.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피트. 4개 중에 섬유의 폭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요즘은 옛날에는 인치라고 했는데 센티미터로 한번 해볼게요. 센티미터 정답입니다. 섬유의 폭은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센티미터요. 섬유의 폭을 측정할 때 센티미터. 3번 문제 3. 섬유의 물리적 성질 중 어떤 것이 섬유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섬유의 길이, 섬유의 직경, 섬유의 종류, 섬유의 색상. 섬유의 물리적 성질 중 어떤 것이 섬유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섬유의 길이일 것 같아요. 섬유의 종류예요. 3번 섬유의 종류. 섬유의 종류는 그 강도와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각 섬유의 원자 구조와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 중 어떤 것이 섬유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강도 결정, 섬유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렇네요. 문제 4. 실의 꼬임이 섬유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강도, 색상, 질감, 내구성. 실의 꼬임이 섬유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꼬임이. 내구성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강도입니다. 1번 강도. 그러니까 강한 정도라고 하겠죠. 강도. 실의 꼬임은 섬유의 강도와 직결되며 꼬임이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의 꼬임이 계속 많으면 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정답 강도입니다. 다음 중 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면사, 폴리스터, 나일론, 스틸사. 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면, 폴리, 나일론. 스틸사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일론? 3번 나일론일 것 같아요. 스틸사입니다. 스틸사. 4번. 스틸사는 일반적으로 봉제용 실로 사용되지 않아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돼요. 면사, 폴리에스터, 나일론은 모두 섬유 및 봉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실의 종류예요. 스틸사는 봉제용 실로 사용되지 않고 산업용으로 사용돼요. 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6. 직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어떤 특성이 증가하는가? 내구성, 통기성, 흡습성, 색상, 선명도. 직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으니까 내구성이 증가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직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섬유가 촘촘히 엮여 있어 내구성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기성은 감소할 수 있어요. 내구성은 증가하나 통기성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해설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정답은 내구성이에요. 직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문제 7. 기타 섬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고온에 강하다. 물에 젖으면 강도가 증가한다. 자연 분해가 쉽다. 색상이 다양하다.
기타 섬유의 특징을 옳은 건? 기타 섬유?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 정답 먼저 볼게요. 자연 분해가 쉽다. 기타 섬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연 분해가 쉽다. 기타 섬유는 일반적으로 자연 분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섬유가 그래요. 기타 섬유의 특징으로 옳은 건 자연 분해가 쉽다예요. 문제 8. 수자직의 주된 용도는? 수자직의 주된 용도. 스포츠웨어, 정장, 침대 시트, 아우터웨어. 수자직. 그냥 찍자면 스포츠웨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장입니다. 수자직의 주된 용도는 정장이에요. 수자직은 정장과 같은 격식 있는 의류에 주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제공. 수자직은 정장에 주로 사용돼요. 문제 9. 정련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염산, 과산화수소, 아세톤, 알코올. 정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거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과정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 과산화수소, 아세톤, 염산. 찍자면 2번일 것 같아요. 2번 과산화수소 맞아요. 정련 과정에서는 불순물 제거와, 여기 나왔네요, 해설, 원단의 밝기를 높이기 위해 과산화수소가 주로 사용됩니다. 네, 정답. 화학물질, 정련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문제 10. 반응성 염료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그냥 바로 정답 갈게요. 반응성 염료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염색 시 중성 조건에서 염색한다. 반응성 염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염색 시 중성 조건에서 염색한다. 반응성 염료는 알칼리성 조건에서 섬유와 곡류 결합을 형성하여 염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성 조건에서는 섬유와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반응성 염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염색 시 중성 조건에서 염색한다. 네. 좀 어려웠어요. 문제 11. 바지 앞판 다리 중심선의 다림질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정답으로 갈게요. 중심선을 분필로 표시한 후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한다. 분필로 표시한 후 스팀 다리미. 되게 그냥 맞는 말 같아요. 바지 앞판 다리 중심선의 다림질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중심선을 분필로 표시한 후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한다. 네. 문제 12. 다음 중 의복의 감각적 성능과 위생적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복은? 수영복, 무대 의상, 등산복, 웨딩드레스. 의복의 감각적 성능과 위생적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거. 감각, 위생? 감각, 위생. 위생? 웨딩드레스, 무대 의상, 등산복. 아니야. 위생이니까 수영복일 것 같아요. 등산복이에요. 정답 등산복이에요. 등산복은 격렬한 운동 시 체온 조절과 수분 배출이 중요하며 위생적 성능, 이게 위생에 들어가는 게 맞네요. 감각적 성능, 착용감과 활동성 감각적 성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 성능, 위생적 성능은 등산복입니다. 문제 14. 의복 관리 시 보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갈게요. 비닐 커버로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비닐 커버로 완전 밀봉하여 보관해버리면 좀 뭐 통풍이나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보관 방법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이네요 이게. 보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비닐 커버로 완전 밀봉하여 보관. 네, 정답. 문제 14. 모직물 의류의 올바른 세탁 방법은 일반 세탁기로 자주 세탁한다,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한다, 뜨거운 물로 손 세탁한다, 표백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모직물의 의류? 왠지 그냥 드라이클리닝 한번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드라이클리닝. 모직물은 물 세탁 시 수축과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해야 돼요. 문제 15. 먼새 색채계에서 무채색의 명도 단계로 올바른 것은? 먼새 색채계에서 무채색의 명도 단계로 올바른 건 0단계에서 9단계, 1단계에서 9단계, 0단계에서 10단계, 1단계에서 10단계. 어려운데? 그냥 2번 찍을게요. 3번이 아니에요 이거. 3번입니다. 0단계에서 10단계예요. 먼새 색채계에서 무채색의 명도는 가장 어두운 검정색인 0에서 가장 밝은 백색인 10까지 총 11단계로 구분되니까 0단계에서 10단계입니다. 먼새 색채계에서 무채색의 명도 단계로 올바른 건 0단계에서 10단계. 문제 16. 색의 3속성에서 채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낸다.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의미한다. 무채색과 혼합될수록 채도가 낮아진다. 명도가 높을수록 채도도 높아진다. 옳지 않은 거니까 혼합의 채도가 낮아진다.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4번으로 찍을게요. 4번 정답입니다. 명도와 채도는 서로 독립적인 속성으로 명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채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옳지 않은 거니까 색의 3속성에서 채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명도가 높아지는데 채도도 높아지지가 않죠.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입니다. 문제 17. 다음 중 유채색의 3속성이 아닌 것은 색상, 채도, 명도, 투명도. 투명도일 것 같아요. 정답 투명도 맞습니다. 유채색의 3속성은 색상, 채도, 명도입니다. 색상은 색의 고유한 특성, 채도는 색의 선명도, 명도는 색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투명도는 아닌 거예요. 문제 18. 색광 혼합에서 빨강과 초록의 빛을 혼합하면 어떤 색이 되는가? 빨강과 초록의 빛을 혼합하면 노랑, 시안, 마젠타, 검정. 왠지 그냥 느낌으로는 마젠타일 것 같아요. 마젠타가 뭘까요? 근데 아니에요. 노랑입니다. 색광 혼합에서 빨강과 초록의 빛을 혼합하면 노랑이 되는가 봐요. 색광 혼합에서 빨강과 초록의 빛을 혼합하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는 가산 혼합의 원리로 빛의 파장이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문제 19. 색의 명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색의 명도 낮추기 위한 거. 흰색을 첨가한다. 노란색 첨가한다. 검정색 첨가한다. 보색을 첨가한다. 명도 낮추기 위한 건가? 색의 명도 낮추기. 1번일 것 같아요. 검정색을 첨가한다. 3번입니다. 색의 명도를 낮추기 위해선 검정색을 첨가하여 색을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정색을 첨가해서 색을 어둡게 그렇네요. 명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검정색을 첨가한다.
네, 정답 검정색을 첨가하다. 명도 낮출 때. 문제 마지막 20. PCCS, 그러니까 PCCS 색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색상환이 10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도를 화이트와 블랙으로만 구분한다. 색의 3속성을 색상, 명도, 채도로 표시한다. 먼색 색채계와 동일한 표기법을 사용한다. 그냥 찍을게요. 3번일 것 같아요. 정답 3번 맞습니다. PCCS 색채계는 일본 근데 PCCS가 줄임말인 것 같아요. 해설에는 프랙티칼 컬러 쿨디네이트 시스템 색채계는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계로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기준으로 색을 체계화했다. 아무튼 PCCS 색채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건 색의 3속성을 색상, 명도, 채도로 표시합니다. 네. 그 5월 8일 아직 11시네요. 네, 오늘 어버이날 가족들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뭐 일 하신 분들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